9월 10일이 아마 역사적인 저점이었던 것 같은데 요때에 적정 주가하고 상승 여력이 쭉 계산했잖아요. 네. 그래서 상승 여력이 높은 주식을 사겠죠. 1억 있으면.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위에가 이제 9월 10일 날 실제 제가 갖고 있었던 포트폴리오 7억이 있었던 포트폴리오 7억이 이제 1억 6천 마이너스 나서 손실률이 무려 23% 했었던 이제 그 상태에서 9월 10일 날 이게 바닥인 것 같아 갖고 와이프를 쫄라서 이틀 뒤에 9월 12일 날 제가 주식을 샀고요. 성공하셨네요. 근데 예, 설득 예. 어렵다고 하셨는데. 어렵게 설득해갖고 설득 어떻게 했냐면 네. 내가 하루에 한 번씩 너랑 같이 산책해주겠다. 오. 내가 지금 1억 원에 있다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짤까? 이것도 아마 되게 좀 궁금하시고 이거 정말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저희가 몇 번 이야기는 했어도 사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주신 적은 없거든요. 예. 일단 이제 그거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투자와 투기에 대해서 투자의 본질은 가치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에서 분석이란 저평가된 주식, 즉 주식의 가치보다 가격이 낮은 주식을 찾아내는 행위고 가치는 내가 받는 것이고 가격은 내가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격을 지불하고 가치를 받아갖고 가격에 비해서 저렴한 가치에 사서 갖고 있으면은 결국 그 제 가치를 찾아갈 거기 때문에 나중에 올랐을 때 그때 판다. 이게 이제 투자의 본질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식을 사면서 우리가 지불하는 가격은 미래의 가치를 얻으려고 포기한 대가다. 우리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사려고 노력한다. 저는 이것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지금 1억 원 있으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짤까? 이게 저한테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게 네네. 나는 시기를 따지지 않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사실은 난 할 얘기 없다는 거죠. 원래 원래 하던 대로 계속 할 거니까. 그렇죠. 예. 네. 요게 이제 우리 직구직설에서 이제 박순혁의 8대 종목 목표가 수정합니다. 최종 적정 주가 공개해서 이게 이제 9월 9일 날 저희가 방송했던 거고요. 그쵸, 네. 9월 10일이 아마 역사적인 저점이었던 것 같은데 요때에 적정 주가하고 상승 여력이 쭉 계산했잖아요. 네. 그래서 상승 여력이 높은 주식을 사겠죠. 1억 있으면.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위에가 이제 9월 10일 날 실제 제가 갖고 있었던 포트폴리오 7억이 있었던 포트폴리오 7억이 이제 1억 6천 마이너스 나서 손실률이 무려 23% 했었던 이제 그 상태에서 9월 10일 날 이게 바닥인 것 같아 갖고 와이프를 쫄라서 이틀 뒤에 9월 12일 날 제가 주식을 샀고요. 성공하셨네요. 근데 예, 설득 예. 어렵다고 하셨는데. 어렵게 설득해갖고 설득 어떻게 했냐면 네. 내가 하루에 한 번씩 너랑 같이 산책해주겠다. 오, 산책 비용이 조금 세네요. 그래서 이제 9월 10일 날 돈을 받아갖고 이 주식들을 샀는데 어떤 기준으로 샀냐면 요 기준으로 산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상승률을 제가 계산했잖아요. 네네. 여기서 제일 높은 게 이제 LG화학하고 LG화학, 에코프로. 네네.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뭐 이런 형태인데, 그러니까 이 네 종목을 저는 이제 주력으로 갖고 있는 종목, 주력으로 이제 갖고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여기 보시면 비중이 에코프로하고 포스코홀딩스 3, 4등이 이제 비중이 높고 1, 2등이 비중이 17%로 낮잖아요. 그쵸. 그러면 당연히 5천만 원을 넣었을 때 3, 4등인 이 LG화학하고 에코프로 BM의 비중을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이 3, 4등을 위주로 많이 산 거고요. 그래서 사서 밑에 보시면 이게 산 다음이거든요. 보면은 네네. 에코프로가 28% 비중이 25% 줄어들었고 포스코홀딩스가 21% 비중이 20%로 줄어든 반면에 LG화학은 17에서 20, 네네. 에코프로 BM은 17에서 19% 올랐다는 거죠. 이렇게 포트폴리오 조정하는 거죠. 현재 지금 복구를 많이 하셨다고. 예, 이게 네. 지금 9월 10일에 이제 6억 2,900이었는데 오늘 아까 오면서 보니까 7억 2천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제일 바닥일 때 비해서 보면은 이제 1억 6천 마이너스일 때 비해 보면은 1억 3천이 지금 상승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6억 3천으로 기준에서 보면은 이제 지금 7억 2천이니까 한 9천만 원 정도 이제 올라간 거죠. 저희 다음 방송 때 뵐 때는 플러스가 돼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뭐 그럴 수 있고 그죠? 뭐 많이라도 크게 난 상관없어요. 어차피 25년 12월 30일까지 못 파니까 예, 크게 뭐 상관없습니다. 나는. 예. 다음 그래서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아마 1,000만 원을 내가 받았다고 하면 주식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1억을 받았으면 포트폴리오를 아마 이렇게 짜지 않았을까. 일단 이제 현금을 항상 10%에서 30% 정도를 둬야 돼요. 20%를 기준으로 해갖고 이제 장이 좀 이제 갈 것 같다 싶으면 10% 줄이고 장이 좀 어느 정도 온 것 같다 하면은 30% 늘리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검토 폐지되겠죠. 유예되겠죠. 그러면 지금 더 가야 될 타이밍이니까 현금은 한 10%만 남기고 이제 9천만 원을 더 가는 공격적으로 겁니다. 이제 하는 거네요. 1,000만 원만 예비금 두고 그러면 이제 9천만 원 중에서 이제 주력 4개 종목을 80%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8, 9, 70이니까 72배. 그거를 이제 각각 1,800만 원씩 4로 나누면 LG화학,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를 각각 1,800만 원씩 해서 4종목을 사고 그 다음에 그러면 1,800만 원 20% 남잖아요. 20% 남는 거를 LG엔솔 7%, SK이노베이션 7%, 나온신소재 6%. 이렇게 630, 630, 540 해서 이제 차순위 종목 3개를 1,800만 원 8대 2로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주력 종목과 차순위 종목의 차이는 시청자분들도 다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예, 예. 이런 채팅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들이 있던데. 바구니 7개잖아. 아 그죠. 예, 예, 예. 아, 배터리가 한 바구니 먹지 아니고 마라. 7개잖아. 5개에서 10개 사이에 바구니에 담으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바구니가 100개면 잃어버려도 몰라. 간수도 못 한다니까. 적정한 수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적정한 수준은 제가 봤을 때는 5개에서 10개다. 라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그거는 좀 이론적인 내용이라서 오늘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론적인 부분, 이제 포트폴리오의 이제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야, 2차전지만 10원 막 산 게 이게 무슨 네 포트폴리오냐. 반도체도 하나 넣고, 바이오도 하나 넣고, 뭐 다양하게.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네. 이게 워렌 버핏식 포트폴리오예요, 이게. 워렌 버핏 포트폴리오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2023년 3월 31일 기준 워렌 버핏 포트폴리오입니다. 애플 한 종목이 46.4%예요. 이게 지금 포트폴리오 가치가 한 1,000조 원 정도 되나? 그럴 거거든요. 1,000조 원을 이 사람은 투자를 하는데 1,000조 원 중에서 46%가 한 종목이라고. 460조가 애플에 들어가 있다는. 네, 460조. 애플이 460조. 지금은 좀 팔지 않았나요? 많이 팔았어요. 많이 네, 팔았죠. 많이 팔아서 줄였어요, 네. 최근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보면 1,000조를 투자한 사람이 지금 종목이 1등부터 해서 1, 2, 3, 4, 5, 6, 7, 8, 9까지 가면은 상위 9개 종목이 비중이 92%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9개 갖고 있는 거예요, 종목을. 워렌 버핏도 9개 갖고 있다니까. 1,000조 투자한 사람도 9개 갖고 있다니까. 근데 네가 뭐라고 30개, 40개씩 갖고 있냐고. 아니 그 누구도 그런 말은 한 적은 갑자기 없는데. 갑자기 화를 내셨네요. 아니 화를 내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 하잖아. 포트폴리오 하면 30개 40개 종목 업종 분산하고 이제 해외도 좀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근데 지금 네. 채팅창도 있긴 있어요. 같은 업종 8개잖아요. 한 바구니 아닌가요? 라고 우리 KOR님께서 조금씩 다르다니까. 근데 생각보다 진짜 그 종목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자문사했을 때 많은 분들의 그 계좌를 봤었는데 30개는 진짜 기본이고 네. 진짜 많으신 분들은 100개까지도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은 네. 내가 무슨 종목 갖고 있는지 모른다니까 나중에. 네, 그쵸 그쵸. 예, 예, 예. 이거 팔았던 거 안 팔았던 거 이런다니까. 그게 다 팔랑기 때문에 그래. 옆에서 누가 추천해 주거든. 카드라 좋다고. 통신. 예, 예, 카드. 이거 좋다. 한번 득 사고 막 이런다고. 그쵸. 그러니까 제한 둬야 돼요. 야, 근데 이 애플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1,000조 규모에서 상위 9개 종목이 92%인데 그 중에 절반이 또 애플인 그렇죠. 거네요. 예, 거의. 그렇죠. 근데 이제 애플이 처음부터 절반이었던 거 아니에요. 처음에 샀는데 처음에 아마 샀을 때는 이게 2016년인가 사셨는데 사고 난 다음에 7배가 올랐거든요. 다른 종목도 7배 안 올랐을 거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처음 아마 샀을 때는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한 15% 20%였을 텐데 애플만 주가 많이 오르고 다른 거는 좀 덜 올라갔고 그래서 비중이 애플이 커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상위 5개가 보면 애플,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 쉐브론 이 5개가 78%예요. 여기 핵심이라고. 그쵸. 그러니까 핵심 80%. 제 같은 경우는 핵심 4종목이 80%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핵심을 한 80%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은 주식 발견하면은 그 주식이 네 인생을 바꿀 만큼 충분히 사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충분히 사야죠. 좋은 거 많이 사야지. 왜 포트폴리오 한다고 좋은 거 뻔히 하는데 5%밖에 안 삽니까? 한 3, 40은 사야지. 그쵸.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업종이 애플은 좀 이제 좀 별개로 보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 다음에 무디스 코퍼레이션 이게 금융주주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코카콜라, 그 다음에 애플도 사실 소비재로 보는 관점이니까 애플, 코카콜라, 그 다음에 이제 크래프트 하인즈가 그 과자 만드는 오레오 만들고 하는 거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쉐브론, 옥시덴탈 이거는 뭐죠? 석유. 네. 그러니까 업종 몇 개 안 돼요. 이렇게 한다니까 워렌 버핏도. 그러니까 뭐 몰빵이네 뭐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무식한 소리라고 그거는. 아니 잘 될 거를 왕창 사면 되지. 뻔히 보면은 지금 2차 전지가 제 앞으로 이제 한 3, 4년 두고 보면은 이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제일 많은데 그럼 그거를 왕창 실으면 되지. 오르지도 못할 거를 그냥 이제 업종 분산한다고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왜 사냐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갈 수 있느냐 하는 여부가 중요한 거지. 단순하게 업종을 많이 분산한다고 하는 게 포트폴리오라고 책 한 권 읽은 애들이 책 몇 권 읽은 애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걸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워렌 버핏도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최소 3년 이상 보유를 약속했다는 거죠. 이제 워렌 버핏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려면 단 10분도 보유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이제 10년은 좀 길고 3년은 그래도 갖고 와야 된다.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거고 만약에 이제 그런 제약이 없다고 하면은 아까 이제 요 포트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죠 사실은. 그쵸. 예. 다음 투자하고 이제 투기를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투자는 쉽게 말씀드리면 투자는 뭐냐? 싸니까 사는 거예요.
그렇죠. 싸니까 사고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의 향방 난 못 맞추는데 싼 거 사서 기다리다 보면은 언젠가는 올라간다. 그게 이제 제가 봐서는 경험적으로 최소 3년은 기다려야 기회가 한 번씩 오더라는 거고 워렌 버핏은 한 10년도 기다려야 된다는 관점인 거고요. 반면에 투기는 오를 것 같아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의 등락, 가격이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를 내가 예측하고 그 가격 흐름에 내가 배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만약에 샀는데 산 다음에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이게 한 10,000원 가야 되는데 지금 한 3,000원이야. 그럼 너무 싸잖아요. 샀어. 떨어져 2,000원 됐어요. 그럴 때 투자의 관점에서는 야 이거 10,000원 갈 건데 이제 2,000원이면은 나중에 5배 올라갈 수 있구나. 3,000원에서 3.3배 올라가는 것보다는 2,000원에 사서 5배 올라가는 게 더 좋으니까 그럼 더 사야지 하고 더 사야 되는 거고. 투기는 3,000원 할 때 이 주식 보고 이거 4,000원 갈 거야 해서 샀는데 4,000원이 안 가고 오히려 2,000원이 됐다. 그럼 내가 애초에 판단이 잘못된 거니까 틀렸으니까 팔아야지 하고 손절매로 접근해야 된다. 그죠. 근데 이걸 막 섞는다고 사람들이. 처음에 투자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떨어지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나고 팔아버리고 반대로 이제 이건 투기라고 생각해서 올라갈 것 같아. 만약에 친구가 이 주식 좋아 이거 올라갈 것 같아 얘기해서 샀는데 좀 있으면 이제 호재 나올 거야 해서 내가 샀는데 호재 안 나오고 호재 나왔는데도 별로 반응 없고 주가 떨어지고 이러면은 그럼 팔아야 되는데 그걸 갖고 장기 투자를 한다. 그렇게 하니까 이게 안 된다고. 이게 이제 극복해야 될 이제 반드시 경계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이런 얘기들 모멘텀 투자 이런 얘기하는데 모멘텀 투자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모멘텀 투기라고 얘기해야 되고 차트 분석 투자가 아니고 차트 분석 투기라고 얘기해야 되고 테마주 투자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테마주 투기라고 얘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멘텀이나 차트나 그다음에 테마주나 이게 이제 주가의 향방을 예측한다는 그런 이제 관점이니까 그건 어디까지나 투기적으로 접근해서 일정 부분 올라가면은 좀 정리를 하고 또 떨어지면은 손절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야지. 그거를 이제 투기로 처음에 시작한 건데 투자로 3년 10년씩 들고 간다든지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 이제 그런 관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투표 기계이고 장기적으로는 저울이다. The market is a voting machine in the short term and a waiting machine in the long term 해서 이게 워렌 버핏 얘기기도 하고 케인즈도 이 얘기했었고요. 이제 다양한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단기적으로는 투표 기계고 인기에 따라서 단기 시세는 움직인다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저울이니까 가치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딱 정해갖고 난 장기적 관점에서 이 저울적인 관점으로 이제 가치에 입각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객관적 가치인 기업 실적하고 관계된 투자의 관점이고 그 다음에 주관적인 이제 이 가치 인기 쪽으로 이제 접근해서 하는 거는 투자가 아니고 투기라는 거죠. 하지만 이 두 개는 이제 서로 영향을 미치고 하기 때문에 미래의 기업 실적을 객관적인 가치를 주로 두고 투자를 하되 주관적인 가치 시장에 있기도 배척하지는 말아야 된다. 밸런스 앤 하모니. 그래서 이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 그런 관점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하고 투기는 구분해야 되는데 투기하는 새끼는 나쁘고 투자하는 새끼는 좋은 새끼. 이거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다음. 그래서 이제 투기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파레토의 법칙, 8대2의 법칙 많이 들어보셨을 거잖아요. 네네. 그런 관점으로 투자에도 8대2의 법칙을 적용을 하면 먼저 이제 주식 비중을 결정해야 돼요. 주식 비중, 주식하고 예금이나 현금 비중을 결정해야 되는데 주식 비중은 100 빼기 나이로.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2살이니까 48%를 주식. 어릴수록 주식을 많이 해야 된다. 주식을 많이 해라. 예. 많이 하고 나이 들면 주식을 점점 줄여야 된다. 하고 이제 부동산. 아니 예금 주식하고 예금 부동산은 주식하고 예금 부동산은 좀 다른 얘기고요. 그렇게 해서 주식 비중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주식 딱 결정됐잖아요. 그 주식을 투자 계좌하고 투기 계좌를 또 나눠요. 투자 계좌를 투기 계좌를 이뤄둔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자기 성향이나 이런 것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이제 해보면 투자가 적성에 맞는 사람이 있고 투기가 적성에 맞는 사람이 있어요. 투자는 성격 자체가 좀 이제 진득하고 남의 얘기 잘 안 듣고 이제 고집 세고 이런 사람이 좀 투자에 맞고요. 나처럼. 예. 투기는 되게 약삭 빠르고 영리하고 이제 분위기 파악이 빠른. 남 눈치 잘 보고. 나는 남 눈치 전혀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안 맞고 투기는. 근데 이제 남 눈치 잘 보고 이런 사람은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고 패션이 어떻게 바뀌고 이런 게 이제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은 투기를 좀 더 하셔도 되고 일단 기본은 8대2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계좌나 뭐 투기 계좌나 마찬가지로 계좌 내 주식과 현금은 8대1을 기준으로 해갖고 항상 20%는 현금 남겨두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이따가 주가는 언제 떨어질지 몰라. 언제 금투세가 강행해갖고 주가 폭락할지 모른다니까. 뭔지 전쟁이 터져갖고 뭐 이렇게 될 줄 모르니까 항상 그쵸. 이제 남겨두고 그거를 이제 많이 떨어졌을 때 20%를 밀어넣을 수 있게 주가 매수. 그래서 이제 장을 좋게 보면은 이제 8대에서 이제 한 10% 현금 좀 줄이고 만약에 좀 수익 좀 난다 싶으면 좀 팔아갖고 한 30%까지 현금 갖고 가고 뭐 이런 형태로 이제 가면 되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핵심 한 3개에서 5개 종목을 80%그 외에 차순위 종목 한 20% 이렇게 가 있는 겁니다.
20%왜 남겨둬야 되냐? 20%는 내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100%는 아니니까. 예, 여유와 겸손과 경계의 20%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유는 이제 20% 현금 있어야 항상 내가 여유를 갖고 주가가 떨어졌을 때 대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주가가 더 올라갈 것 같더라도 한 30%까지만 이제 현금을 팔고 남은 70%는 좀 들고 가야. 그래서 항상 보면은 이게 고점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팔았는데 팔고 나서 더 올라가니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은 뒤늦게 그때 잘못 팔았구나 한참 오른 다음에 쫓아가서 그게 고점 물린다고.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잃는 대표적인 예, 원인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여유를 갖기 위해서 한 20%를 항상 남겨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틀릴 수 있다는 이제 겸손, 그쵸. 경계를 하기 위해서 20% 항상 남겨줘야 된다는 거고요. 여기 보면 사고 싶어도 못 산다는 거잖아. 20% 없으니까 그렇지. 현금 남겨두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금투세 폐지할 때 어떤 주식이 올까? 이 투기 20%가 있는 얘기입니다. 이제 전 투자만 할 거고 투기는 안 할 건데, 만약에 내가 투기 20% 계좌를 만들어 갖고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요런 조건에 맞는 주식을 지금은 좀 보지 않겠나. 첫 번째로 개인이 전통적으로 선호한 종목들이 금투세가 폐지나 유예되면은 오를 가능성이 많으니까 코스닥이 거래소보다 나았고, 이 얘기는 아까 이제 네, 앞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중소형주가 대형주보다 나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기 조정이나 낙폭과대한 종목. 대표적인 게 2차전지잖아요. 그렇죠. 2차전지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업황 회복의 저평가 매력이겠네. 네 번째는 금투세 폐지되면은 이제 밸류 패키지 관련해서 얘기가 나올 텐데, 이제 상속세나 배당소득 분리가세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런 관련된 주식들. 대주주가 주식을 왕창 갖고 있고, 그래서 주가 오를 때마다 막 찍어 누르는 그런 종목들이 이제 또 해당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쪽을 좀 찾아보지 않겠나. 만약에 내가 투기 계좌를 만든다면 이 투기 계좌는 이제 수익 계좌입니다. 3개월이나 한 6개월 정도. 원래 이런 거 잘 말씀 안 해주시는데 오늘 또 특별하게 예. 투자 계좌만 얘기하면은 너무 좀 재미가 없고 밋밋할 것 같아갖고, 만약에 내가 투기 계좌를 한 3개월 6개월 보고 들어갈 주식을 산다, 투기 목적으로 해서 산다고 하면은 아마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나. 첫 번째는 이제 2차 전지를 한 40%. 2차 전지가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요 세 가지가 여기 해당돼요. 1번, 네. 2번, 3번이 2차 전지 다 해당되거든요. 네네. 2차 전지가 이제 주력으로는 이제 큰 주식들은 갖고 가니까 2차 전지 중에서 중소형주 쪽으로 위주로 해서 한 40%를 담지 않을까. 일단은 이제 장비주 대장 PNT 넣을 것 같고, 그 다음에 468 관리, KNS나 상시 EDP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거 다 그런 대기업 방송에서 언급을 하셨던 종목. 네. 오늘 KNS하고 상시 EDP, PNT도 많이 올랐더라고. PNT도 많이 올랐죠. 이게 4680 관련해서 이제 테슬라 이슈도 같이 나오면서 PNT가 이제 건식 공정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지금 46파이 관련해서 엮인 애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좀 이거 삼성 SD는 좀 큰 종목이긴 한데, 삼성 SD도 좀 맥이 들어온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46파이는 결국 삼성 SD도 이제 관여돼 있으니까 원통형의 원래 전통적인 강자가 삼성 SD이기 때문에 얘도 좀 괜찮지 않겠나. 이런 형태. 뭐 요것뿐만 아니고 이제 뭐 다양하게 2차 전지는 좀 밸류체인이 많으니까, 조건이 첫 번째로 엔캠이나 이제 SKC처럼 상반기에 많이 올랐던 종목이 아니고 오를 때 빠졌던 종목 중에서 일단 찾아야 되고, 그다음에 좀 46파이라든지 이런 좀 테마가 있는, 이제 그러면서 밸류에이션이나 주가는 많이 떨어졌는데 올해 실적은 크게 나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갖고 보면 PNT 같은 경우 보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실적이 지금 이익이 많이 줄었잖아요. 리튬 가격 때문에 그런 건데, PNT는 리튬 가격 관련이 없기 때문에 실적 보면 그렇게 안 줄었어요. 상신 EDP도 마찬가지예요. KNS도 거의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보면 밸류에이션을 해봐도 비싼 느낌이 안 들거든요. 이런 것들이 내가 봤을 때 괜찮지 않겠나. 이걸 한 40% 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접어한 중소형주 한 30%를 좀 담으면 어떨까. 요거는 이제 아이디어가, 요 아이디어를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아이투자에서 이제 최근에 그 선정한 접어주가 있어요. 이익 변동성이 커 PER이 딱히 의미 없는 건설업 제외하고도 말도 안 되는 접어를 보이는 애들이 보인다. 이 속에 진주가 있지 않겠나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요거 이제 표를 좀 확대해서 다시 보시면 좀 지났으니까 포함 바뀌었을 겁니다. 주가도 움직여 있으니까. 유성 TNS, 서현, 일지테크, 한신공영, 삼본모터스 뭐 쭉 있는데, 이제 이 구둥이 삼목엑스폼이에요. 삼목엑스폼 말씀드렸죠. 괜찮은 것 같다고. 제가 지금 쭉 살펴봤는데 자동차 부품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건설 기업. 건설은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를 믿을 수가 없어. 그렇죠. 그리고 그 사이클을 너무 많이 타가지고. 거기 이제 재고자산, 부동산 같은 것들이 이제 건설업은 재고자산으로 갖고 있는데, 이 재고자산의 가치가 워낙에 등락이 심해갖고 금액도 크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실제로 이익이 난다고 보고를 해서 PR이 낮지만 재고자산 평가손을 감안하면은 이익이 아니고 확 적자고 뭐 이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초심자들은 이제 여기 건설 나와 있는 거는 좀 안 건드리셨으면 좋겠고, 그 외에 나머지 뭐
자동차 부품이 네. 좀 부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근데 네. 부품주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보이네요. 그러니까 부품주들이 이제 상속 이런 문제 때문에 네. 이게 이제 현대차 초창기 사업하셨던 분들이 협력업체들이 이제 일대 창업주들이 네. 지금 다 연세가 많이 드셨어. 그렇죠. 그리고 저는 또 좀 다른 공통점으로 본 게 그때 음. 작가님께서 관점을 담은 검색식 관련으로 음. 퍼포먼스 펌을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거기서 나왔던 종목들도 몇 가지 겹치는 게 좀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자세히 하나씩 뜯어보면 이게 PR이 이렇게 낮을 이유가 없는데 싶은 종목들이 있다고. 특히 이제 자동차 부품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됐을 거예요. 뭐냐 하면은 자동차가 내연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면은 자동차 부품의 개수가 확 줄어들고 필요 없는 부품들도 막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이게 성장성이 없으니까 PR을 낮게 받아야 된다 해서 전반적으로 좀 낮은 면이 있거든. 근데 이제 물론 그렇긴 하지만 전기차로 넘어가도 여전히 쓰이는 부품들이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전통 내연기관 부품 하다가 전기차 바뀌면은 이제 자기도 생각했을 거 아니야. 우리도 전기차 부품으로 좀 업종을 전환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업적으로 이제 사업이 전환되고 있는 그런 또 이제 부품 업체들이 있을 수 있다고. 그렇죠. 그게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기존 내연기관차의 부품이 전기차에는 많이 탑재가 안 된다고 하면서 많이 저기됐지만 결국 기업들도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과정인 거잖아요. 네. 그런 거를 이제 전기차 전환에 따라서 잘 적응하고 있는 그런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가 있으면은 걔가 PR이 낮을 이유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올라가겠지.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현대차, 기아차 PR이 낮아.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이 따라 낮다고. 그것도 그러네. 근데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작년에 PR이 낮았던 거는 이제 올해 이제 자동차 시장이 좀 둔화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작년까지 이게 영업이익률이 되게 높았는데 이런 영업이익률이 계속 유지되지 못할 거다는 좀 그런 시각들이 있었어. 근데 이제 올해 들어갔고 자동차가 좀 역성장하고 있고 이제 영업이익률도 작년 대비해서 좀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방어가 되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뭐죠? 금리가 인하되면서 자동차 판매량에 대한 그렇죠. 팔리면서 영업이익률이 다시 개선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도 증가된다고 하면은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가 모멘텀을 받을 수가 있고 지금 쭉 보면은 지금 전기차 제한되는 이런 거 관련해서 지금 현대기아가 되게 잘하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잖아.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PR 수준을 높여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걔가 올라가면서 자동차 부품들이 같이 갈 수가 있다. 여기에 상당 부분 있는 거니까 좀 눈여겨서 보면은 보석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싶고. 그러면은 거기서 약간 좀 한 가지 팁이 있으면은 자동차 부품주들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1세대 그 경영자분들께서 나이가 이제 많으시잖아요. 이제 슬슬 이 승계 작업이 진행되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좀 피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승계 작업이 진행이 될 때는 세금을 뺐다 꼼뿔리. 그러니까 그게 반영돼 있다니까. 그게 지금도 선반영돼 있다니까. 그게 선반영돼 있어서 지금 PR이 낮은 거잖아. 근데 이제 현대 회장들이 주가를 누르려고 하는 그런 요인들이 사라지면 그렇죠. 올라갈 거잖아. 그러니까 승계 작업이 끝나면 보통 이제 주가 상승이 크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상속세 부분에 있어갖고 그쵸. 지금 상속세가 이제 최고 60%이던 게 올해에 40%까지 낮출 계획이고 네네. 내년에는 그게 자본이득세로 전환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애들이 다 수혜를 받는다. 그러네요. 네. 거기에 이제 플러스로 이제 밸류까지. 그렇지.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어떤 얘기가 또 나오냐 하면은 이제 배당을 지금 49.5% 배당 소득세 내던 거를 이제 이런 밸류업에 잘 동참하고 이제 전년 대비해서 배당을 확 늘려주는 상장 회사들 같은 경우에 한시적으로 배당 소득을 분리가서 하겠다는 얘기가 있다고. 그렇죠. 그러면 얘들 어떻게 하겠어? 당연히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다 각광받을 수 있는 여지들이 다 있는 거라고. 전 지금 얘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얘기를 굉장히 좋은 얘기라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좀 이벤트 드리븐. 이벤트 드리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를 좀 미리 호재가 뭐가 나올지 미리 예측해서 미리 이제 들어가서 이제 보초병 쓰는 거지. 그래서 네, 호재가 그쵸. 딱 터지면은 딱 팔고 나오는 이제 그건데 그게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좀 이벤트 드리븐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게 이제 동해유전. 동해유전 관련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좀 더 있을 수 있겠지.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가 아닌가 싶은 게 일단 먼저 동해유전부터 보면 대한고래가 12월에 1차 시추 준비를 하고 있어. 12월에 만약에 이제 시출하게 되면 오르겠지. 그러니까 지금이 10월이니까 슬슬 준비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렇죠. 이게 언제 어떤 기대감으로 먼저 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일단은 좀 말이 되는 거는 이제 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제2차 동해심의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열어갖고 사업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전략을 논의하는데 여기에 참가하고 있는 회사를 위주로 봐야 되겠지. 이거는 이제 실체가 있는 거니까 네. 누가 참가하고 있냐?
한국가스공사,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SK어스온, GS에너지인데 SK어스온하고 GS에너지는 상장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 일단 이제 한국가스공사는 이제 동해 유전 관련해서 미리 많이 오른 감이 있어서 한국가스공사보다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고 그다음에 일정을 좀 보면 12월부터 첫 시추공을 뚫기로 하고 실무 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해외 대형 석유 기업들을 대상으로 노드쇼를 진행하는 등 투자 유치를 위한 작업을 병행하고 있고 아마 해외 대형 석유 기업하고 한국 기업 뭐 예를 들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뭐 이런 쪽에 좀 조인트 벤처 형태로 들어가게 될 거야. 지분을 나눠서 그러면은 이제 다 수혜를 받는 거니까 이게 이제 기술 자문이 검토 결과를 반영해서 1차공 시추 계획을 마련하고 시추 1개월 전까지 산업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12월 달에 뚫는다고 하면 11월 달에는 승인 요청이 나오는 거니까. 승인 요청 나오면은 이게 뚫는구나라고 사람들이 이제 인식이 될 거고 지금 민주당 지지하고 하는 분들은 이제 막 김어준 방송 이런 거 막 봐갖고 JTBC도 최근에도 계속해서 이게 사기다라고 연속 보도하고 있거든. 진짜 그런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네. 뚫는다는 보도만 나와도 이게 이제 분위기 많이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노려볼만 하지 않나. 그렇고 그다음 이벤트 드리븐 두 번째는 이제 현대차하고 기아. 현대차가 22일 날 인도 주식시장을 상장할 건데 일단은 이제 인도 법인이 자사 기업 가치 한 190억 달러, 25조 정도로 본다는 거지. 근데 상장하면은 초반에 뛰는 경향이 있잖아. 그래서 이제 25조에 상장해갖고 2배만 오르면 50조잖아. 근데 지금 현대차 시총 50조라고. 대한민국 상장 시점. 현대차가 갖고 있는 해외 법인 하나에 불과한 인도 법인이 상장해갖고 만약 25조, 50조 이렇게 되면 그 현대차가 50조만 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EV3가 올해 4분기에 이제 유럽에 출시한다고. 이제 현대차는 캐스퍼 일렉트릭, 기아는 EV3를 각각 유럽에 출시하는데 이게 초반에 좀 흥행 돌풍을 불러올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현대차나 기아 입장에서 이제 미래 성장성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PR을 올리는 효과가 생긴다고. 근데 24년 현재 이제 네이버 이제 컨센서스 기준 PR을 보면은 현대차가 4.8, 기아가 3.7이라고. 근데 굉장히 싼 건 아니야. 해외 이제 자동차 메이커들 기본적으로 자동차 메이커들이 다 PR이 낮아. 시장 평균보다. 기본 피어들이 다 낮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한 60 뭐 이렇게 되지만 걔는 이제 전기차로 따로 이제 세그멘테이션이 다르니까 네. 대개 이제 자동차 기업들은 대략 한 5배, 7배 뭐 이렇거든. 그러니까 현대 기아가 4.8, 3.7이라고 해서 엄청 싸다 이건 아니야.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내년에 이제 이 자동차 산업의 업황이 개선되고 특히 현대 기아가 전기차에서 비전을 보여준다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5에서 7이라고 하더라도 5보다는 7일 수 있는 거잖아. 그 7만 돼도 기아가 3.7인데 7 되면 2배 올라가는 거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기차가 지금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 괜찮다는 거지. 그리고 한 가지를 좀 더 추가를 해보면은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미국과 유럽에서 현기차의 입지가 커진다. 그럼 이거는 향후 실적, 거기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전 예약이라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이벤트성으로 호재가 좀 먼저 풀리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네. 그래서 현대기아가 좀 좋은 소식이 앞으로 좀 많이 나오지 않겠나 싶어. 앞으로 3개월, 6개월 보면은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가 호조가 나타난다든지 유럽에서 뭐 EV3나 캐스퍼 일렉트릭이 이제 되게 잘 팔린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람들의 기대감을 불려갖고 이제 PR 상승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 그렇죠. 결국은 시장에 더욱더 부각이 될 만한. 그래서 만약 이게 가게 되면은 결국 이제 차가 가면은 차 부품이 가는데 차 부품이 여기 연결돼 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잘 골라보면 여기서 아마 상당히 좀 짭짤하게 좀 재미를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들이 나오지 않겠나. 그리고 여기 보면은 현대차 인도 IPO 관련 기업들이 몇 개 보여요. 제가 굳이 지금 몇 개 언급을 안 하겠는데 몇 개 보여 있거든요. 지금 이게 그거는 제가 대기업에서 따로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예,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게 이제 투기, 이벤트 드리븐 투기의 이제 방법이라는 거죠. 제가 이해가 될 정도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잘 이해가 됐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들 감사드리면서 이제 시청자분들 이제 작가님께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편하게 좀 질문 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 지금은 서로 막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작가님 방송에서 그러지 마시고 금량 질문 많지. 네, 금량은 금량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예, 나는 금량하고 이제 관계 없는 사람입니다. 테슬라 수율이 지금 좀 어떻게 될 것 같냐는 극복 못할 겁니다. 그 지금 LG 거 받는다는 얘기가 포기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본인들 개발이 잘 안 된다는 거니까. 최근에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무슨 얘기했냐면은 4680은 게임 체인저가 아니다 이랬다고. 일론 머스크가요? 일론 머스크가 왜 그러겠냐고. 지가 배터리 대하고 막 할 땐 4680이 게임 체인저로 했는데 지금 와서 아니라고 하는 게 뭐야? 나는 못 만든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지금 와서는 또 그러한 이슈가 있어요. 그 건식 공정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되면서 그 4680 내에서의 새로운 유형의 배터리 4개를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걔는 입만 열면 굴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 단계가 있는 거잖아. 미적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지? 덧셈 뺄셈 곱셈 나누기 해야 될 거 아니야. 덧셈 뺄셈 곱셈 나누셈도 못 하는데 미적 어떻게 하냐고. 야 테슬라가 뭐 배터리 만들고 할 때 LG 엔솔로 놀 것 같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 그래. 재밌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작가님이나 진행하시는 분들은 다 전기차 타나요? 라는데 지금 안 타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 다음 차 전기차 살라고. 저도 다음 차를 전기차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차를 4년 전에 사가지고. 전기차 나는 신청해놨어. 어떤 거? 진짜요? 비밀이야. 국산 배터리가 들어간 전기차를 살 생각입니다. 예. 전고체 배터리를 어떻게 보시나요? 전고체는 잊으라고 내가 지금 3만 번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고체는 제가 좀 작가님을 대신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은 전고체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테마성으로는 확실히 투기죠. 단기적으로는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 SDI 관계자도 이야기를 했듯이 초기에는 사실 이 대중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격적인 게 비싸기 때문에 소위 얘기하는 이제 뭐 슈퍼카나 아니면 뭐 프리미엄이 붙은 그런 비싼 자동차에만 들어가기 때문에 판매 대수가 작으면은 실적이 그렇게 좋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보시는 게 저는 좋다. 그러니까 전고체는 투기의 대상이지 네네. 투자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전구체 쇼티지 날 가능성은 없나요? 전구체는 이미 쇼티지고 앞으로도 쇼티지일 겁니다. 2026년까지 쇼티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련해서 좀 자세한 거는 제가 대협에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대협 좀 챙겨보세요. 네. 저 정말 좋은 기업 얘기 관련된 내용 이제 전화하고 확인하고 해서 많이 올린다고. 네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들 맨날 혼난 저희 혼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혼낸 겁니다. 저희 혼난 거 아니에요. 네. 네, 이렇게 질문의 답변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예.